때까지 설레고 기쁘게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오늘도 두근거리는 가슴 안고 출발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언제나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백설기 식구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는 친자매가 두위를 자랑하는 우리 백설기의 미모 케미, 미모 삼총사 소개합니다. 알고 보면 마음이 제일 여린 큰언니 문영미 권사님. 언니도 잘 모시고 동생도 잘 챙기는 둘째 전성희 권사님. 안녕하세요. 뭘 해도 예쁜 귀염둥이 막내 같은 박상희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귀여움이 하늘을 찌릅니다. 네. 자, 이 세 분을 자매라고 했다면 이분들은 좀 나이 차는 형제라고 소개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뭘 해도 웃으며 받아주실 것 같은 푸근한 큰형님 인천 제2교회의 이건영 원로 목사님. 네. 그리고 형들한테 까불 때 한 대 맞을 것 같은 그러나 미워할 수 없는 철분이 동생 조영구 집사님. 자, 그리고 오늘도 백설기를 처음 찾아주신 분을 모셨는데 네. 사람이 가장 나중에 나이 드는 게 목소리라고 하잖아요. 네. 이분을 보면 정말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은쟁반의 옷굿을 굴러가는 청아한 목소리를 갖고 계신 주인공 네. 배우이자 성우 성병숙 집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저희가 목소리 얘기를 왜 했냐면 지금 어쨌든 꽤 오랜 경력이 있으신데도 그 예전에 했던 그 목소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 뽀빠이라는 만화 영화에 올리브 목소리의 주인공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또 리퀘스트가 들어왔어요. 네, 아, 한 그래요? 번만 해주실 해줘요. 거죠? 아직까지도 옆에서 해보고 싶어 하시는 거 그냥 도전해 보시죠. 자, 문영미 권사님 도전! 도와줘요. 아유, 뽀빠이가 왔다가 도망가거든. 올리브가 거의 죽어가면서. 예. 아니 목에 뭐가 맥혔나 봐요. 안 돼. 쌀떡이. 자, 그 여리하던 네. 네, 올리브가 세월이 지나서 네. 어머니가 되고 또 할머니가 되셨어요. 얼마 전에 화제의 드라마죠. 선제업고 튀어의 주인공의 할머니 역할로. 맞아요. 그것도 치매 할머니 역할을 하셨어요. 할머니. 혼자 어디 막 가고 그러면 안 돼. 거기 고깃집은 또 어떻게 알고 갔대? 거기 다신 가지 마. 알았지? 네. 소리 할머니 했는데요. 네. 선제헛고 튀어가 정말 튀더라고요. 아우, 많이 그렇게 알아보시. 튈 줄은 몰랐어요. 네. 어쨌든 그 덕분에 예전에는 5060, 70 분들이 좋아하셨는데 네. 이제는 이렇게 다니시면 2030 팬들이 맞아요. 많아졌다는 얘기 들었어요. 20살, 네. 30살, 40살까지 막 와가지고 소리 할머니 사진 찍자 그러고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장그래 엄마에서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예, 예. 아, 얼마나 좋으세요. 자, 그리고 이분 또 소개를 해드려야죠. 이분 역시 한 목소리 하시는 분인데요. 그렇습니다. 목소리도 외모도 중후하고 댄디한 일명 아침 드라마 실장님 스타일의 아이콘 배우 김진근 집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목소리 좀 깔았습니다 일부러. 로얄 패밀리. 아니, 그렇죠. 네, 아시죠? 로얄 로얄 패밀리. 네. 방송계의 아버지께서는 고 김진규님, 어머니께서는 고 김보혜님, 그리고 누님은 고 김진아님. 정말 최고의 배우들이 그냥 집안 식구셨고 네네. 또 이덕화 씨, 또 개그맨 최병서 씨도 친척이시고. 네. 이야, 이거 뭐 대단합니다. 네. 예, 뭐 명함을 이 집에서는 못 내밀겠어요. 유명한 걸로. 그렇죠. 금시죠. 예. 이 연기력을 이렇게 물려 받으셨잖아요 위에서. 예, 그런 분명히 있는 것 끼를 같습니다. 혹시 네. 자녀에게도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보이나요? 뭘 해라 이래라는 말을 안 하거든요. 네. 네. 이제 스스로 선택해서 가길 원하는데 네. 얘기해요. 이 친구는 또 음악을 좀 좋아해요. 저는 음악을 참 잘 모르는데요. 네. 그러면서 배우 연기 쪽에도 관심이 있다고는 보입니다. 예, 분명히 그 뭔가 그렇군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집안에 나는 이 배우 이것도 이 끼도 좀 물려주고 싶지만 요것도 한번 물려주고 싶다 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저희 아들한테는 이게 좀 건강하고 규칙적으로 좀 사는 습관, 생활 습관을 좀 주고 싶어요. 예, 같이. 그래요? 예,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에는 뭐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자기 마음속에 잘 새겨서 예, 네. 그냥 행복하게 그런 거를 그러니까. 좀 네, 전해주고 싶습니다. 아니 뭐 신앙 얘기도 하셨고 그런데 아까 그 건강한 생활 습관 예. 김진근 집사님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흰머리도 보이시고 하시는 거 보면은 연세가 연세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연령대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관리를 너무 잘하셨어요. 저는 아까 어떤 청년이 앉아 있길래 저 청년은 누군가 우리 프로에 청년이 나올 사람은 없는데 청년한테 관심 가지셨군요. 예. 뒷모습에 아 진짜 관리 참 잘하셨어요.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건강 관리, 몸매 관리? 솔직히 뭐 특별히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그래요? 살이 좀 잘 안 찌는 편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군것질을 원래 잘 못해요. 그게 또 도움이 그게 되는 거. 최고죠. 군것질 안 하는 거. 근데 이제 아버님 모습이 많아요. 그치? 그쵸. 아버님이 왜 한국의 그레고리 팩. 아 맞아요.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알아봐야 될 텐데 네. 주제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희가 알아봤는데 이 방식이 가장 좋다는 시청자들의 요청이 있어서 오늘도 그래요? 예, 백설기 공식 지정 가수 김지선 양의 노래로 예, 주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힌트 갑니다. 네.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뭘까요? 네. 갑자기 자장가를 제가 우리가 요즘 같이 또 날씨도 이렇게 오고 하면은 밤에 잠을 잘 못 이룹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잠을 잘 못 자는 불면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그렇습니다. 예. 먼저 우리 백설기 식구들은 대략 한 몇 시간 정도 주무시는지 얘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성벽숙 집사님은 주무시는지. 저는 보통 6시간. 6시간. 시간으로 따지면 그렇고요. 몇 시에 주무셔서 몇 시에 일어나세요? 10시에 자면은 4시에 일어나고 11시에 자면은 10시에 왜 5시에 자는 일어나고 어머나. 야야. 뭐 6시 왜 반 이렇게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안 피곤한데요. 아니 새벽 4시에 밥을 하면 몇 시에 밥을 먹는 거예요? 저 6시에 밥 먹어요. 어머나. 아. 아니, 스타일이 좀 특이하시긴 하네요. 평생 그렇게 살아요. 어머. 예. 왜냐하면 저 아침부터 그 만화 영화를 9시부터 늘 녹음을 해요. 아하. 더빙을. 네. 그러니까 7시나 그때부터 그 시사를 하거든요. 7시부터 8시나 9시 이 사이에 시사를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먹고 방송국에 가서 네. 시사하고 9시에 녹음하고 이게 그냥 평생의 이고 루틴이 돼버렸군요. 예, 거기에 이제 아침마당이 꼈었으니까 그러셨구나. 한 5년 했으니까. 루틴이 아예 그리고 돼서. 예. 잠은요. 어버가도 모르고 그냥 등대면 자요. 이야. 아, 그러니까 복 오늘 받으셨네. 주제가 불면증인데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시군요. 근데 요즘 달라졌어요. 어? 요 한 2년? 1년? 그 정도에 내가 왜 잠이 왜 이렇게 안 오지? 이런 거를 해요. 그리고 2시 반에 깨요. 화장실 갔다 오고 나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네. 왜 화장실을 갔다 오지? 나이 먹으면 그렇게 되지. 네. 그렇대요. 10시에 주무셔서 4시에 일어난다 아니면 11시에 주무시면 이제 5시에 일어난다 네. 얘기에 문영민 권사님께서 예? 정말 이게 무슨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맞아. 그럼 어떻게 주무시길래요? 저는 4-5시에 자죠. 아, 그때 일어나시는 게 아니고 저녁 4, 5시에요? 아침에 아, 새벽 4, 자기 4시에요? 자기 일어나는 시간에 나 잔다고. 새벽 4, 5시에 세상에. 주무셔서 네. 그럼 몇 시에 일어나세요? 8시 반, 뭐 8시, 8시 반 곳에. 그럼 4시간밖에 안 네. 자세요? 난 잠자는 게 제일 억울해요. 죽으면은 진짜 평생 잘 걸 갖다가 무슨 놈의 그 잠을 못 자서 말이야. 내 친구는 8시간을 못 자면 자기 분해서 죽어 애가. 안 피곤하세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면 시간이 있어야 생활을 할 때 아니 괜찮다고 하는데. 안 피곤해. 왜냐면은 이게 평생 이렇게 살았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 피곤하다고 그랬잖아. 아니 근데 이제 나이가 70 넘다 보니까 네. 에휴 눈꺼풀도 무겁고 그 전에는 이렇게 피곤해도 금방 이게 탁탁 털고 일어났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70 넘다 보니까 네. 이게 이렇게 늘어진다 아니면은 무기력해진다 뭔가 힘이 없다
아 오늘 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막 활기차고 이게 없고 약간 좀 이렇게 힘들어. 그래 그렇게 그럼 문영 변사님도 일 때문에 그런 패턴이 만들어지신 거예요? 그렇죠. 평생 몇십 년 동안을 나이트클럽 밤무대에 거기서 이거를 그냥 허구한 이걸 불러댔잖아요. 그럼 2시 그때 끝나요. 그럼 2시에 오면서도 저 불 반짝반짝거리면 아 저기 하나 더 할 수 있는데 그때가 보통 10군데 11군데를 하고 오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기 번쩍번쩍거리면 아 저기 한 군데 더 뛸 수 있는데 이런 그런 힘과 에너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같으면은 이 한 프로하고 집에 가면 완전히 완전히 뭐 녹초가 아무것도 되는 못해. 이게 여태까지 온 거예요. 그 습관이. 패턴이. 습관이. 참 직업이 참 그러니까. 무섭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럼 전승희 군사님은 어떠세요, 패턴이? 저는 12시에서 1시쯤 자요. 네. 그리고 한 5시간 정도 자는 것 같은데 저는 요새는 머리만 대면 잘 자는데 네. 한 4, 5년 전만 해도 불면증이 좀 있었어요. 그럼 한 일주일 내내 하루에 1~2시간밖에 못 자. 근데 주변에 보면 그래서 수면제 약 먹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그냥 안 먹었어요. 그리고 네. 이렇게 좀 그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그 사이클이 다 바뀐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잠이 안 와 그러지 말고 그러려니 하래요. 그러려니. 그러려니 하니까 요새는 잠을 잘 자는 지가 한 1, 2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 못 주무신 지는 그럼 한 몇 년 정도? 4, 5년 된 것 같아요. 4, 5년. 60 넘어가면서 변화가 오더라고요. 네. 근데 어저께는 1시간밖에 안 잤어요. 자, 조용구 집사님은 네. 어떻게 주무세요? 지금 졸려요, 저. 왜? 주무셨어요? 아, 왜냐면 저도 영미 누나처럼 잠을 못 자는 게 우리가 불규칙한 생활하니까 그렇죠. 부산을 가면은 차에서 일단 한 2시간 정도 자고 네. 한 10시나 11시쯤 끝나면 그때 올라오면 또 차에서 또 한 2~3시간 자면은 네. 서울에 한 2시나 그때 도착하면 잠이 안 와요. 차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그래. 이거 너무 정신이 너무 말짱말짱한 거야. 그래요? 그 와가지고 잠은 차에서 잤지 할 일 없지. 그래서 이제 각방을 쓰게 된 이유도 그때 아내랑 잠을 자야 되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있으면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척이게 되면은 예. 옆에 자는 사람 그리고 또 방해도 조금 되고. 움직이다 아내가 왜 그러냐고 불편하다 그러니까 내가 지방을 갔다 오면은 옆방에 따로 자겠다. 라고 했는데 혼자 잠을 자니까 너무 신나요. 편하지. 볼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러다 보면 그냥 밤을 새게 되는데 오늘도 어제 경주서 저녁에 행사하고 올랐더니 새벽 한 2시쯤 와가지고 잠을 밤새 못 잤어요. 그래서 그냥 완전 지금 여기가 너무 잠자리가 좋은지 막 숙면하기 좋은 여기가 자리인지 잠자리가 아니에요. 오늘 그냥 주제가 잠이지. 네. 예. 여기 주무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자꾸 이렇게 눈이 감기고 큰일 났네. 김진근 집사님은 네. 어떠세요? 저는 잠을 잘 자는 편이에요. 예. 불면증 아직 잘 모르겠고요. 네. 보통 한 12시, 1시쯤 자서 근데 저희 아들이 학교 갈 때 이제 네. 저도 같이 일어나서 준비 같이 하니까요. 한 네. 7시쯤은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와. 한 7시간, 6시간은 매일 그래도 잘 자는 것 같아요. 규칙적으로 네. 그렇게. 어쨌든 규칙적인 어떤 패턴이나 시간들을 다 갖고는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 한 번만 빼고. 네. 네. 예. 우리 이건영 원로 목사님은 어떠신지 이제 목사님의 삶인데 은퇴 전하고 은퇴 후하고 수면의 시간이 좀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전혀 상관없이 네. 은퇴 전에도 잘 자고 은퇴 후에도 잘 자고 네. 그러세요? 어떻게 해요? 너무 잘 자서 예. 불면증 있는 분들한테 미안해요. 특히 우리 아내가 조금 불면증이 있는데 네. 정말 미안하죠. 근데 너무 그냥 측은한 마음에 네. 아무리 늦게 들어오더라도 들어오면 일단 그냥 냉수를 마시던 어떤 날 커피를 마시던 한 30분은 자기 전에 같이 이야기하자. 풀고 자자. 그게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얘기를 많이 들어주면 예. 그냥 들어주는 게 치료인 것 같아요. 불면증 맞아요. 치료를 예. 그렇게 얘기를 저기 다 쏟아내고 주무시면은 그래 좀 주무세요. 그리고 어떤 때는 커피를 마셔도 자요. 얘기 들어주면. 그리고 한 30분 들어주는 거. 어떻게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건영 클리닉이라고 예 30분 동안 대화만 해주면 상대방은 주무시게 될 수 예, 있죠. 예. 다 이렇게 쏟아내니까. 이야 근데 좋네요. 목사님은 몇 시에는 무조건 잠이
잠자리 들어야 된다 이런 원칙 같은 건 없으십니까? 현역 다음 때는 날 이제 위해.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네네네. 10시 반이나 11시에는 무조건 자요. 아무리 늦어도 12시. 네. 연극 배우는 어떻게든 못 하시겠네요. 못 하죠. 예, 시간적으로도 연극 배우는 안 되겠네, 안 그래서 역사가 된 되겠어. 모양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실제 나이가 들면 이제 잠이 줄어든다, 잠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네. 실제로도 그런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음. 시니어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박상희 교수님이 또 조사를 하셨다면서요. 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실 이제 뭐 60대를 요즘 시니어라고 잘 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사 결과에는 60대가 다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이 시니어들의 하루 평균 시간은 수면 시간은 9시간이에요. 상당히 많죠. 근데 주변에서 약간 우리 이 시니어들은 나는 잠이 줄어서 너무 잠이 부족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9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일반 성인들은 7시간에서 7시간 30분, 7.5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시니어들이 더 주무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잠을 많이 잤는데도 푹 자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밤잠은 보통 성인들하고 비슷하게 한 7시간 정도 주무시는데 낮잠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평균 시간이 늘어난 겁니다. 근데 어쨌든 많이 주무셨어도 항상 내가 못 잔 것 같고 피곤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면 아무리 많이 주무셨어도 수면 장애에 들어갑니다. 네. 말씀 중에도 잠깐 얘기를 해주신 것 같긴 한데 모든 게 이제 양보다 질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이 아예 못 드는 그런 현상 말고 다른 요인으로 인한 수면 장애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면 장애다라고 얘기하면 네. 잠에 관련된 모든 장애는 수면 장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뭐 불면증 당연히 수면 장애에 들어가겠죠. 못 자는 거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과다 수면증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수면 장애에 들어갑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코골이라고 얘기도 하고 수면 무호흡증이라도 얘기하고 이렇게 자다가 숨 잘 못 쉬고 네네. 예, 이런 것도 대표적인 수면 장애. 네. 그다음에 이제 하지 다리 쪽이 막 굉장히 불편해서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하지 불안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하지 불안증후군도 수면 장애고요. 그다음에 이제 렘 수면 행동 장애라고 자다가 계속해서 너무 많이 움직이고 막 잠꼬대 심하고 아, 그래요, 이런. 그래요. 네. 렘 수면. 네, 운동 장애. 사실 이제 약간 시니어가 되면 우리가 먹는 약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럼 그 약 때문에 또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물이나 어떤 아니면 약을 먹다가 중단해서 오는 금단 현상 이런 걸로도 잠에 문제가 생기면 수면 장애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백설기 식구들은 뭐 특별한 잠버릇 같은 건 없으세요? 아까 뭐 코를 건대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주무시다가 계속 얘기를 하신다거나. 어떤 분들은 건너방에 건너갔다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다가 진짜 있어요. 그런데 몰라요? 그거 약간 본인이 모르고 목욕 이런 분 같은 있어요. 거잖아. 네? 목류병 같은 거 아니에요? 하여튼 자다가 뭐 특별한 그런 게 것도. 있으신 분들. 나는 그거 있지. 무호흡증. 그러니까 이게 3시간, 3시간 반 자면서도 코골잖아. 네. 네. 보통 사람은 남자가 자나 그런데 아, 소리 듣고. 언니 혼자 사는데 어떻게 알아? 아줌마가 그래. 대낮에 피곤하니까 내가 좀 잠깐 쇼파에 이렇게 누워서 또 고단세 골 자나 봐. 그러면 그때도 코를 골아봐. 그러면 근데 내가 내 코에 놀래서 깜짝 깰 때도 있다니까. 있어. 내 코에. 근데 거기다 난 무호흡이야. 막 코 골다가 딱 그럼 돌아가셨나? 멈춰. 네. 큰일 났네. 그럼 어느 순간에 폐. 근데 나는 우리 엄마가 그러셨어. 엄마가 요즘이야 무호흡인지 이런 걸 알았지. 그 전에 뭐 무호흡인지 뭔지 알았어. 엄마가 그렇게 주무실 때 탁 멈춰. 엄마. 막 그랬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시구나.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까? 이러면서 내가 맨날 따지긴 하지. 그러나 네. 내가 오늘 방송하는데 하자 있냐? 그러다가 깨시지는 않죠. 안 깨면 간 거잖아. 그렇죠. 깨지. 그냥 거기서 깼잖아. 이게 그거 뭐 딸랑 그거 자는 시간에 화장실은 2번은 가는 것 같아. 아, 화장실도 가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잠이 아닌 거요. 수면의 질이 안 코골아, 좋으시구나. 뭐 무호흡증이 있어. 화장실 들락날락거려.
피곤하겠냐 안 피곤하겠니 누나가. 하실 것 같아. 자, 이 모습을 또 어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자 하시고 바라보시는 성병숙 집사님. 네. 또 아닌가 봐요. 다른 패턴이신가 봐요. 저는 송장형이에요. 송장형은 뭡니까? 예. 이렇게 차렷 자세로 차렷 자세로. 자거든요. 네네네. 아침에 일어나면 요 자세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반듯하게 주무시다가 그냥 깨시는 이렇게 자서 아침에 깨면 이 모습이에요. 야. 옆에 있는 사람이 무섭겠어. 내 송장하고잖아. 아니 사람이 자다 보면은 더 이렇게도 하고 그냥 이렇게도 하고 이러는 거지. 어떻게 요러고 그냥 요러고 그냥 어떻게 자. 다 질투하네, 다 질투해. 아니 부러워서 그래. 부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럼요. 네네. 그럼, 아 예, 그렇게 예. 똑바로 주무시고. 천성희 원사님 저도 코 깨나 골았거든요. 꽤나 골았어. 그러니까 우리 딸이 어디 여행 같이 가면은 엄마나 엄마랑 절대로 같은 방 못 쓴다고. 코골이 그리고 때문에. 우리 남편이 엄청 골았었는데 네. 엄마가 더 혼내는 거야. 어느 날부터. 어떻게? 그러더니 이제는 이제 나이가 많아졌잖아요. 네. 코 고는 것도 엄청 약해졌다. 그래갖고 우리 딸이 엄마 코 고는 소리가 약해지니까 내가 되게 마음이 짠하다 이래. 엄마 늙어서 그런 것 같다고. 네. 우리 엄마래. 우리 딸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요즘 코 고는 거 알아? 그래서 내가 무슨 코를 거니? 그랬더니 녹음을 해갖고 한번 들려줬어요. 녹음까지. 근데 골아요. 네, 골더라고요. 같이 여행할 때는 방법은 뭐냐면 그 코골이를 하는 분 그리고 안 하는 분 그러면 안 하는 분이 먼저 잠이 들고 그럼 이제 뭐 업어가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잠이 들면. 네네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코 고는 분이 늦게 주무셔야 잠이 들면 되네. 되는데 아니야 목사님 아니야. 목사님. 이 코를 골아대면은 네. 석가래가 울리는데 먼저 석가래가 잠을 울려요? 탁게. 그러니까 우리 여행 가면 친구들하고 여행 가면 코골이 그러면 여기 다 붙어. 그럼 코골이 한 방, 코 안 고는 사람. 아 맞아 그렇게 나는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코골이끼리 몰아넣는 거예요? 몰아넣어야 돼요. 같이 그러면 이렇게 막 있으면 절대- 절대 안 돼. 그런 최영무 고충 씨는? 있죠. 예. 저는 네. 제 아내가 오빠는 왜 이렇게 잠을 자면서 진행을 하네요. 그래서 내가 뭔 진행을 했더니 안녕하세요 조혜구입니다. 제가 와 있는 곳은 강원도 여벌입니다. 소리 질러 막 이런 데서 야 내가 미친놈이냐 아무리 그래도 내가 자면서 내가 진행을 하겠다 했더니 오빠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자겠다.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를 많이 해 나보고. 그래요? 잠꼬대를 잠꼬대로 자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러고 자 어디서 오셨습니까? 자 하시는 일은 뭡니까? 이런 걸 자꾸 묻는데요. 세상에. 그리고 내가 진짜냐 했더니 우리 아내가 오빠 그럼 내가 저기 잠꼬대는 걸 녹음시켜주겠대. 근데 진짜 제가 딱 들었는데 진행을 너무 잘하는 거야. 내가 봐도 발음이 너무 안녕하세요 조영구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제가 와 있는 이곳은 부산 해운대 뭐 이래요. 진짜로 그렇게? 그 진행을 그렇게 잘해. 정확하게. 그러다 또 자다가 또 중간에 또 진행하고 그래서 아내가 오빠가 왜 이렇게 MC병이 있냐고 이러시고 할 정도로 밤에 많이 진행을 하면서 합니다. 아니 재밌긴 한데 목사님도 설교하신다. 그런 게 있다니까요. 설교를 해요. 목사님도 설교를 너무 하신대요? 스트레스가 심할 때 네. 잘해야 되는데 이게 좀 심할 때 우리 아내 얘기가 설교한대요. 그 영구씩 넉넉히 이해해요. 네. 야. 아니 근데 그 만약에 그 저기 요리하시는 분이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예. 자다가? 예. 자꾸. 몸 예, 자꾸 이렇게 도구만 없어요. 도구가 없어서 다행이지. 군대에서요. 계속 뭘 썰라고 그러실 것 군대에서 같아서. 잠을 자는데 어떤 저기 이제 우리 이제 지키고 있잖아요. 군대에서? 예, 군대에서 내려와서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일어나더니 사람 머리를 개 두들기더래 이렇게 똑똑똑. 수박밭인 줄 알고 익으면 쪼개려고. 장사하다 가지고 소리가 좀 칼로 쪼개려고. 그래서 아니 진짜 밤에 이렇게 두들기면서 다니는 계속 저 밤에 이제 근무를 하니까 네. 또 뭐냐 했더니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는 걸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잠꼬대나 잠버릇이 나쁜 사람도 있더라고요. 김진근 집사님은 어떻게 잠버릇 따로 없으세요? 있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욕을 많이 하는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머나. 뭐가 화가 있으신가? 그런가 봐요. 안에서. 근데 그게 이제 옛날 얘기고 지금은 그렇지. 지금 좀 그냥 그런 잠꼬대도 안 하고 코를 많이 고는 것 같아요. 저는. 아, 지금은. 예. 아니 근데 코도 저렇게 중후하게 골면 멋있습니다. 네. 저런 분의 목소리를 그러니까 저런 목소리를 가지신 분은 어떤 컬러의 코를 고실지도 되게 궁금해요. 이 수면 욕이라는 게 식욕처럼 기본 욕구라서 그럼요.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근데 이제 이걸 또 못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우 힘들죠. 예,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상희 네. 교수님, 우리 시니어들 중에
이렇게 수면 장애에 시달리는 분들이 얼마만큼 많은지 그 비율 좀 알려주셔요. 네, 뭐 지금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 59만 7,529명이었던 불면증 환자 수가 네. 2022년에는 72만 2,440명으로 5년 사이에 21%가 증가를 했어요. 네. 근데 이 중에 60대 이상이 39만 2,534명으로 50%를 훌쩍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 시니어의 한 절반 이상 정도는 불면증이 있다라고 지금 봐야 돼요. 그리고 왜 불면증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수면 중에 중간중간 깬다가 29%. 네, 그다음에 아침에 너무 일찍 깬다. 이것도 사실은 불면증에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19%, 그리고 자긴 잤는데 낮에 계속 졸리다. 그러니까 20%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화장실에 자주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야뇨증이 있고 화장실에 자주 가고 싶으면서 이게 또 불면증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야뇨증이 있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잠을 못 주무시면 치매 위험성이 2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알츠하이머로 될 가능성이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수면 장애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사람들마다 어쨌든 이렇게 처한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를 텐데 이런 불면증의 가장 큰 원인들로는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불면증은 네. 좀 타고나는 기질이나 이런 어떤 우리가 유전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예민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좀 기질적으로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잠을 푹 못 주무시는. 근데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까 조용구 씨도 그러셨고 뭐 몇 분이 불규칙한 생활을 너무 하다 보면 또 불면증이 생기는데 불규칙한 생활을 하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이제 막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이러면은 안 그래도 불규칙했는데 스트레스까지 받으면 이제 불면증으로 굳혀질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내가 굉장히 뭐 불안한 일이 있다던가 우울한 일이 있다던가 이렇게 정서상으로 굉장히 좀 마음이 복잡하고 괴롭다. 그럼 이제 잠이 안 올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낮에 활동량이 너무 줄어도 불면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낮에 막 굉장히 바쁘고 일을 하니까 막 행동한 만큼 또 밤이 되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골아떨어지기가 골아떨어지죠. 쉬울 수 예. 있는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아무래도 낮에 행동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쵸. 행동량이. 네. 그러다 보면은 밤에 아무래도 움직임이 적으니까 이제 불면증이 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약들의 뭐 부작용 혹은 약으로 인한 약간 이런 다른 그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안 받거나 딱히 부작용은 아니지만 우리 몸하고 안 맞는 약을 먹으면 예를 들어서 각종 뭐 성인병 약, 뭐 우리 뭐 신경증 약 이런 것들을 먹을 때 그게 또 불면증 잠이 안 오는 수가 있어요. 그 결론은 굉장히 다양한 이유 때문에 불면증이 생기기 때문에 내 불면증의 원인을 찾는 것이 일단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겠네요. 예. 사실 우리가 잠을 안 잘 수가 없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잠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네. 또 그날 막 승질이 났어도 해지기 전에는 승질 풀고서 다음 날 맞이하라고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잠에 대해 성경을 한번 찾아봤더니 네.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아멘. 이런 구절이 있고요. 잠언 10장 5절은 반대로 지나치게 잠을 즐기면 가난하게 되고 수치와 망신을 당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예. 우리가 어떻게 바람직하게 잠을 구성을 해야 될까요? 너무 잠을 잘 자는 것도 네. 또 많이 자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목사님께 한 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자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강력한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잠의 질과 양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불면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엘리야 재우셨잖아요. 저도 좀 재워주세요. 나 그래서 오늘 잘 잘 거예요. 미리 감사할게요. 하는 분들이 어디 있는가? 전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찾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전 신앙생활은 결코 능동태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게 수동태인 것 같아요.
그분이 해주시면, 그렇죠. 그분을 철저히 믿으면 네. 난 불면증도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예. 야, 좋은 어떤 말씀이십니다. 그 예. 사례가 있냐면, 그러니까 네. 1997년에 IMF 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갖고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잖아요, 백억 부도를. 그렇게 해서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길거리로 나 앉았을 때 이 네.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먹는 것도 힘들고 자는 것도 힘들 거라고 남들은 생각했는데 그냥 등 대면 자고 한 그릇 뚝딱 먹고 그 시간에 먹고, 왜냐하면 힘내서 살아야 되고 내가 가장이니까. 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도 잘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자요. 내일은 또 좋은 일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 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자버려. 그냥 하나님께 모든 네. 근심 그냥, 걱정 딱 응, 던져놓고. 난 몰라요. 아. 그냥 저 자고 일어나면 좋은 일 있게 해주세요. 늦잠 자서 낭패 겪었던 일이 꽤 많이 있잖아요, 인생 예. 중에. 가장 생각나는 거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예. 잠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또 네. 우리가 네. 너무 자서 네. 너무 늦잠까지 자서 제가 먼저 하나 얘기할까요? 네. 저 늦잠 한 번 잤다가 F 받은 적 있어요, 대학교 때. 아. 원래 한 번 뭐 늦게 갔다고 교수님들이 F 주진 않잖아요. 근데 저 김지선 씨랑 같은 이제 예술대학교를 이제 서울예술대학교를 입학을 해서 다니는데 여러 개 학과가 같이 한꺼번에 강의를 듣는 그 교양 과목이 있어요. 큰 극장에서, 대극장에서. 거기 이제 뭐 근 1000석 가까이 되는 극장에 학생들이 전부 앉아갖고 이제 교양을 듣는데 그게 이제 9시 강의인데 제가 이제 근로장학생으로 그 학교에서 이제 막 일을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9시 강의를 들어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꾀를 내서 야, 여기서 자고 바로 내려가서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 해서 극장 천장에 보면 이렇게 그물망으로 된 실링이란 데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극장 식구여서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잠을 청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일어나서 얼른 그냥 자리로 들어가서 이제 9시 강의를 들어야지. 근데 이제 잠결에 잠이 들었죠? 제 이름을 누가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결에 그냥 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느껴지는 게 알싸한 게 있잖아요. 이 분위기는 뭐지? 그러고 잠이 이제 깨가지고 밑을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저는 이제 공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다들. 그 1000개의 눈동자가 전부 위를 쳐다보고 있고 급기야는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위에서 누가 그러니까 출석을 부르니까 대답을 했어. 표인봉 그러니까 위에서 저 위에서 에 이런 거예요. 예, 무슨 그 하나님도 전부 아니시고 예. 예, 하늘에서 소리가 예. 음성이 교수님이 이렇게 하는데 저랑 눈이 딱 맞추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학생 F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수업분이 그렸다고 예. 얼른 내려오셨어야 돼요. F 줬어요? F 받았어요. 어머나, 어머나. 그래서 나는 늦잠 자가지고 늦잠을 그냥 잔 게 아니라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너무 일찍 일어났잖아요. 한 번 더 잠들었어요. 그래서 잠들어. 너무 일찍 일어나니까 조금만 더 자자. 이러고 잤는데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시간이 훅 지나가 있죠. 훅 지나가고 한참 지나갔어요. 어. 그래가지고 식은땀 흘리고서 막 네. 전화하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래서 가긴 가셨어요? 갔죠. 이발만 닦고 뭐 가서 그냥 가야지 뭐. 밥 사고 이거 다 했죠. 나는 이제 김포에 예. 모교회 부흥 집회에 따라서 갔는데 후배 목사예요. 친한 후배 목사인데 그 숙소가 너무 뜨뜻해. 겨울인데 예. 바닥이. 숙소가. 예. 뜨끈뜨끈. 그래서 바싹 긴장하고서 이제 잤거든요. 예. 일어났더니 예. 새벽 기도가 4시 반인데 예. 6시예요. 다 끝났네. 어떻게? 어머 어떻게 했어? 와, 그거 하러 보니까 가시는데. 다 눌러놨어요 알람도. 어머 세상에. 그리고 너무 뜨뜻하니까 기쁨으로 잔 거예요. 어머나. 벌떡 일어났는데 끝난 거죠 뭐 이제. 네. 그 후배 목사한테 전화했죠. 네. 그랬더니 아예 형님 못 일어나는 거 알고 제가 인도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이네. 예, 그랬더니 아침 내가 차려놨으니까 와서 먹으라고. 못 가겠더라고요. 미안해서. 조용구 집사님도 저기 지각해서 뭐 이렇게 저는 늦은 적도 많죠? 그런 생방송을 저는 참 많이 했어요. 생방송 많이 했는데 야 웬만하면 이제 모닝콜을 거의 완벽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2번 막 옛날엔 자명종을 막 3개 사놓고 왜냐면 못 일어날까 봐. 생방송은 중요하니까 아침에. 근데 이상하게 그 모르고 안 오는 거예요.
방 전화가 여러 통 왔는데 마지막에 5분 전에 전화를 딱 받았는데 작가가 놀라가지고 지금 어디세요?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지금 생방송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지금 일어났습니다 하면 되는데 지금 가고 있는데 사고가 났어요. 거짓말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일어났습니다. 빨리 갈게요라고 하면 되는데 가다 사고가 나가지고요. 저 빨리 저리로 갈게요. 조금만 밀어주세요라고 하고 나서 옷을 들쳐입고 주섬주섬 가고 가는데 야 사고가 났다고 하면 사고가 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그때는 이제 방송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가 거짓말한 게 걸리면 큰일 났다는 생각에 차가 사고가 났으면 고장이 났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파손이 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담벼락에 가서 차를 딱 받았어 내가. 내가 딱 받아가지고 이 차가 부서지게 그 만들어 놓고? 앞에 흠집을 내놓고. 흠집을 찌그러지게 만든 거야. 그걸 갖다 놓고 막 뛰어올라가는데 코너가 제 코너를 계속 뒤로 밀어주고 했는데도 제가 안 나타나니까. 안 나타나니까 그냥 조용구가 출연 안 한 것처럼 해서 그냥 MC가 소개하고 VCR과 내용 읽어주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난 출연을 못 한 거야. 아이고. 이게 방송 듣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나 큰일 났구나 싶어서 제가 PD님하고 작가님한테 끝나자면 작가님 사고가 얼마나 났는지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내려가 제 차 좀 보시죠. 난 사고 났으니까 이게 됐어요. 아이고 사고 난 걸 알겠습니다. 내려가서 좀 보시죠. 계속 내가. 근데 작가랑 PD들이 전혀 제가 사고 난 거에서 괜찮다고 사고 난 거 알았어요. 인정할 테니까 차 안 봐도 돼요. 차 좀 와서 보세요. 제 차 어떻게 사고 났는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차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파손을 시켰으니까 근데 아무도 안 내려오는 거야. 지금도 생각하면 차를 갖다 들이받을 정도로 절박한. 제가 그 늦잠을 잤습니다라는 것을 작가나 PD들한테 인정하고 싶지 않고 네. 사고 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근데 결국 차 괜히 들이받아가지고 파손시키고 보지도 않는 거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 번은 이제 매니저분이랑 지금은 이제 혼자 다니는데 일할 때 동생 매니저가 있었어요. 네네. 이 친구가 늦잠이 심해요. 그래갖고 좀 자주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연자는 기다리고 있고 차를 이제 매니저 동생분이 잘 안 오는 거예요. 하루는 너무 안 와.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자다가 받는 것 같아요. 어디야? 그랬더니 지금 차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뭐 집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야 차면은 그 클락션 좀 눌러봐 이랬더니 이 클락션 누를 수가 없어 집이니까. 그러니까 푸렁푸렁 이러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가장 비슷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푸렁푸렁 이러면서. 하여튼 늦으면 큰일 나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김진근 주사님은 뭐 늦어본 적 없으세요? 저도 이제 뭐 촬영 특히 촬영 약속은 절대 안 늦으려고 하죠. 했었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깼다가 한 10분만 더 잘 수 있겠다. 그때 진짜 낭패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났는데 2시간이 흘러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부재중 전화도 못 받을 정도로 깊숙이 잤는지. 그럼 이제 그쪽 이제 FD나 이런 분들 전화 오시잖아요. 그럼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늦잠을 잤다. 제가 지금 갑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경험하고 난 뒤로는 이제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네. 그만큼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3분의 1을 잠자는데 보낸다고도 하는데 그만큼 이 삶에서 어떻게 보면 잠 참 중요하죠. 그렇다면 내가 잘 자기 위해서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요런 거 해봤더니 요거 참 괜찮더라. 좋더라 하는 거. 예. 그런 거 있을까요? 비법 같은 거. 예. 요즘 들어서 잠이 그렇게 안 오고 2시 뭐 이럴 때 갑자기 화장실 가서 깨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잠이 안 오니까 그냥 하루 일과를 시작해버리고 이러는 게 있어서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뭘 하나 시작을 했어요. 뭐예요? 고전무. 네? 고전무용? 고전무용. 2시에 이거를. 고전무용? 닐리리야 이거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한국무용. 모들 강변 봄벌에 이거를 시작을 했거든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럼요. 강의가 1시간 반인데 네. 그거 하고 온 날은 녹초. 너무 피곤해요. 그렇지. 그래서 뭐요? 이거 하고 너무 나니까 좋네요. 여기 이 50견 뭐 내가 나이 들어서 네네. 여기 어깨 아픈 거 해결됐고요. 네네네. 잠이 너무 자, 시간 될 테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하시고 싶은 얘기를 전순이 모사님한테 먼저 얘기를 해, 왜? 나는 여기나 나와야 얘기해요. 그래요? 저는 얘기할 데가 숙면을 없어요. 취하기 위해서 뭐 하세요? 일단 저가 하루도 반신욕을 안 하고는 이 잠을 못 자요. 30분은 때려 죽여도
안 나와. 네. 그러니까 다 놀래. 에이, 뜨거운데. 5분, 10분, 에이, 못 견뎌. 다 옆에서도 그런데 30분을 30분은 안 나가. 온탕에서. 네,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언니 뭐 와서 말 시키면 기도 중. 안 나가. 온탕도 아니고 거의 열탕이실 것 같은데. 그것도 해도 잠은 나 관계 없는 거고. 아니 지금 반신욕 하려고 지금 적어놓으신 분 어떻게 해달라고. 햇볕을 쐬면은 그렇죠. 잠을 잘 잔다더라. 멜라토닌. 나까지 넘고 뭐 나이 70 넘어서 김희집 나오면 어떠냐? 햇볕에 나가서 앉아 있는 거야. 걷기는 지금 다리가 아프니까 못 걷겠어. 네네네. 그러니까 그냥 햇볕 빛을 찾아서 쫓아다녀. 네네. 그래서 고가 그랬더니 그래도 잠 안 자. 야, 또 우유를 따끈하게 데펴서 그렇지, 먹으면 그렇죠. 또 예. 잠을 잘 자더라. 그래서 또 우유를 또 따끈하게 해가지고 이제 또 한 잔을 또 착 먹어. 안 와. 어떻게. 야 큰일이네. 야속하다. 효과가 없네. 결론은 결론은 뭐야 어떻게? 결론은 뭐야? 아버지한테 기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수면에 대한 어떤 특별한 방법은 없지만 그냥 그 시간을 네. 그냥 잠이 들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잠이 들 때까지 그냥 기도를 하신다. 예, 그거군요. 그러면 한번 더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다른 분들의 방법 중에 좋은 게 또 나올 수면. 수도 있으니까요. 네. 전생영 원사님 뭐 저는 있으세요? 잘 자는 편이에요. 강아지 2마리 기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아지 핑계 대고서 매일 산책 1시간 반. 산책. 아. 그러니까 우리 집이 또 언덕백이라 올 때 숨 차고 땀 한 바가지 흘리고 올라와요. 하여튼 내 신간이 힘들어야지 잠을 자지 너무 편하게만 있으면 잠 못 자. 그리고 이제 12시 넘으면 커피 안 마시려고 그러고. 낮 12시. 요새는 또 맨발 걷기가 잠이 엄청 잘 온다고 그래가지고 맨발. 그래서 좀 그거 좀 쫓아다니고 있어요. 네. 아, 조영구 씨는 뭐 특별한 나만의 숙면 방법 없어요? 정말 잠이 안 올 때 네. 막 아무리 잠을 자려고 애를 써도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잠이 안 올 때 그럴 때 뭐 책을 봐도 안 되고 그럴 때는 저는 찜질방을 가요. 찜질방? 찜질방 가서 새벽에? 새벽에 찜을 찜질방 일단 가서 나가는구나. 예. 한 증막을 들어가가지고 땀을 정말 쫙 한 10분, 15분 정도 있으면 땀이 쫙 빠져요. 그럼 밖에 나와서 이렇게 있으면 약간 노곤해져요. 노곤해지죠. 그래서 조금씩 좀 몸이 좀 땀이 풀리면 또 한 번 들어가요. 들어가 땀을 쫙 뺀 다음에 옷을 돈을 주고 한 벌 더 가져와요. 그러면 옷이 탁 젖어서 전부 땀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러면 그걸 땀을 닦고 나면 옷을 갈아입고 딱 누워 있으면 찜질방에서 잠이 얼마나 잘 오는지. 그러니까 정말 잠이 안 올 때 그런 식으로 땀을 빼게 되면은 몸도 이렇게 혈액순환도 잘 되고 피부도 좋아지고 잠이 너무 잘 와서 찜질방을 자주 가요. 그러니까 아내가 밖에 나가면 더 좋아하니까 우리 딸은 그렇게 자요. 조정민 목사님 설교 테이프 이렇게 설교 유튜브로 늘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듣다가 이렇게 잠의 세계로 그냥 편안하게. 안 그래도 조정민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뭐라고? 제 언젠가부터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보다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 것 같다고. 네, 저희 집에도 하는 한 사람 있습니다. 네. 아, 좋죠. 말씀 들으면서 주무시는 거 괜찮지요. 김진근 집사님은 네. 특별히 나만의 숙면 비법 있으세요? 예, 저도 반신욕이나 따뜻한 목욕 샤워를 하면은 좀 잠을 잘 잘 때도 있고요. 근데 이제 자다가 새벽에 그러니까 막 잠이 들려고 그럴 때 의도치도 않게 어떤 생각이 스칠 때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된 부분인 거나 이렇게 좀 열받는 일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꽂히면 이제 순간 잠이 확 달아나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는 한 20분, 30분 어떻게 자려도 잠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예 잠을 포기하고 아침에 일이 있으면 아예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샐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게 그러고 나서 하루를 그냥 피곤할 때도 보내고 나면은 그날 저녁에는 숙면이 취해져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억지로 자려고 안 한다. 뭐 이렇게 해도 힘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또 잠을 청해보는 여러 가지 방법들 알아봤는데 네. 예전에 이제 어떤 엄마가 이제 수험생 고3 아들이 있어서 간식 준비해 준다고 밥은 이렇게 상추쌈 준비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음료수는 우유 이렇게 가니까 옆에서 그거 보던 친구가 아이고 아주 그냥
아들 그냥 대학 못 재우려고. 가게 하려고 그냥 난리를 치는 거야. 이래서 재우려고 작정을 무슨 소리야? 했구나. 뭐 이랬다는데 숙면이 되고 또 정신이 맑아지고 이런 음식들이 있나 봐요. 그쵸. 교수님 그런 네. 자료들이 좀 있죠? 네, 이 음식들이 이제 좋다고 알려진 거 몇 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 네. 일단 체리, 체리, 바나나, 바나나, 네, 대추, 대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우유, 아우 따뜻한 우유. 다 잠오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네, 그다음에는 샐러리, 상추, 양파, 키위, 아몬드, 호두, 호박. 네, 이 정도가 좋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부모님들께 아버님 여기 몇 알만 더 드셔보세요. 예, 요거 과일 좀 드셔보세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부모님들께는 숙면에 훨씬 더 도움이 될 도움이 거고. 되고. 예. 혹시 그렇다면 네. 숙면을 위한 또 습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행동. 일단은 낮잠을 내가 불면증이다 그럴 때는 낮잠을 가급적 안 주무셔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잠자리에 누워 있는 시간을 일정하게 딱 정하셔야 돼요. 내 수면 시간이 한 7시간이다. 그러면은 딱 들어가서 7시간 후에는 일어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은 정말 너무 중요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낮에 이제 필수죠. 운동을 하는 거고 제가 여기서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게 아까 멜라토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멜라토닌의 재료가 되는 게 세로토닌이에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근데 세로토닌이 바로 햇빛을 받을 때 네,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햇빛이 있을 때 운동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세로토닌을 재료로 해서 불을 딱 껐을 때 그게 이제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되기 시작하니까 어두운 방에서 주무시는 것도 굉장히 빛을 중요합니다. 차단해라. 따뜻한 물로 목욕하시는 거 좋고요. 아무리 늦게 주무셨어도 주일이나 휴일에도 일어나는 시간은 동일하게. 일정하게. 네, 내가 늦잠 늦게 주무시지 말아라. 네, 뭐 12시에 주무시다가 오늘은 휴일이니까 새벽 3시에 주무셨어도 보통 때 일어나는 것처럼 7시나 8시에 일어나는 습관으로 만드는 이게 불규칙해지면서 불면증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수면 물질, 수면을 방해하는 물질, 담배, 커피, 홍차, 녹차, 뭐 콜라 이런 거 피하시는 거. 네. 콜라도 그래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잠이 안 온다. 그러면 그냥 일어나셔서 딴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누워 있으면서부터 계속 누워 있으면서 더 잠이 안 오고 차라리 그냥 마음을 좀 편하게 너무 잠이 안 오면 그냥 딴 일을 하는 게 낫지 너무 자려고 애쓰시지 않는 거. 네. 자기 전에는 뭐 TV를 보거나 이러기보다는 차라리 이제 책을 보거나 이런 단순한 일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침대는 오로지 잘 때만 사용하셔야 돼요. 네. 잘 때만 사용하지 뭐 할 때 사용? 그냥 누워서 쉬고 누워서 독서하고 거기서 전화 통화하고 뭐 유튜브 보고 누워서 침대에서 너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그러면 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인식이 우리 인지가 침대는 그냥 할 때 항상 잘 때는 그 잘 때의 루틴이 있어야 되거든요. 불이 꺼지고 침대에 들어가고 시간은 몇 시고 이 루틴에 의해서 우리가 잠을 자야 되는데 그 루틴이 생기질 않는 거죠. 그리고 조용해야 되고 어두워야 되고 이러는 잠자는 환경을 좀 잘 만들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지금 저런 요소들을 한번 체크하셔서 나한테는 지금 뭐가 부족한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요. 네. 사실 우리가 모두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은 아까도 누군가 얘기해 주셨지만 하나님께 좀 재워주세요 하고 기도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잠자기 전에 하는 이 기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하루 살았잖아요. 네. 예,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 가운데 아직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야 되지 않을까. 네.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에 대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이 지침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네. 하나님께 마지막에 나의 잠들기 전에 그 고백을 올려드리고 주무신다는 거 참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져볼 수 있는 영적인 스킨십도 있지만은 네. 그분이 만져주시는 그러한 느낌도 네. 그 잠자기 바로 직전에 몇 분 기도하는 시간이 신비한 시간이에요. 네. 진짜. 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섯 자 토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자 토크. 오늘 잠에 대한 묵상이나 네. 여러 감상이 있으시면 네. 5글자로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근 집사님은 이게 뭔 소린가 하실 텐데. 네, 맨 마지막에 예, 하는 거 앞에서 보시고. 하시는 걸 한번 네. 보세요. 다섯 자 토크. 네. 우리 전승혜 원사님이 요거 잘하시거든요. 특화돼 네. 있는 분이죠. 네, 다섯 자 네, 네. 토크의 다섯 자 천재. 토크의 천재. 네. 잠이 보약이요. 잠이 보약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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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 충청도 보약이요. 버전으로 해주셨습니다. 예. 자, 잠이 보약이요. 우리 잠이요. 컴온. 네, 컴온. 좋네요. 예. 네. 잘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 숙제에서 운영 부모님. 계속 손가락을 해가면서 다섯 자요. 다섯 자. 다섯 자 떨어지게 해보세요. 만들어줬어요. 누군가 뭘 사랑하면 막 설레고 막 기분 좋잖아요. 네, 네. 잠아 사랑해. 자마 자마 사랑해. 사랑해. 네. 네, 아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김진근 집사님 이제 생각하셨나요? 그냥 갑자기 생각난 게요. 네. 네네. 잠아 일로 와. 자마 이리 와.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저는 회복의 시간. 잠은 사실 우리가 쉬려고 회복하려고 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잠이 너무 안 와서 고민인 분이 있고 또는 이제 수험생 부모님들은 잠 시간이 아깝게 왜 자?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잠은 회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자야 하고요. 중요하고 그런데 꼭 많이 안 자도 회복이 잘 되셨으면 좀 덜 주무셔도 돼요. 네. 그리고 한 3-4시간만 자도 가뜩이 회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안 자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못 잤다고 막 불안해서도 안 되고 회복이 되면 되니까 회복의 시간. 회복의 네, 시간. 좋습니다. 네. 네. 목사님도 뭐 하나 생각나셨어요? 불면증 아웃. 예. 명쾌합니다. 예. 정말 손병숙 집사님 이제 생각나셨나요? 네, 네. 잘 잤습니다. 잘 잤습니다. 아. 이런 거 있죠. 네. 자기 전에 내일 어떤 일이 있을까 설레면서 잘 잤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건너가는 가장 좋은 다리는 밤에 단잠을 자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오늘 이 백설기에 나온 내용을 잘 참조하셔서 우리 백설기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밤에 단잠 자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수많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 이렇게 했더니 또 잠이 잘 오더라. 네. 백설기를 다시 보시면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인터넷 CTS 홈페이지 다시 보기와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네. 구독하고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주위에 많이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외치면서 외치면서, 네. 이 시간 마무리해 볼게요. 네. 백설기 백설기 소